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요즘에 직장을 다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자주 받거든요. 건강검진을 직장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떤 검사를 추가하는 게 좋아?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건강검진을 할 때가 되면 어떤 거를 추가를 할까 저 자신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좀 고민 끝에 건강한 성인이 꼭 추가로 했으면 하는 검진 항목이 몇 개가 더 있는데 그 항목이 뭔지, 그리고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목을 18년차 암 전문의의 패키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장 검진 보니까요. 검진센터와 약간 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이내에 골라서 검진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막 항목이 막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 암 전문의, 또 내과 전문의인 제가 보기에도 와, 이런 것도 검진해서 한다고? 약간 그런 것도 의아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펫CT도 찍고 뭐 뇌 CT, 심장 검사, 뭐 스트레스 검사 요새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머리카락 검사까지 있어요, 최근에는. 근데 그런 게 다 필요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비싸더라도 이득이 있으면은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찍어도 그렇게 암을 발견하는데 이득이 별로 없다 싶은 사실 넘버원으로 저희가 꼽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펫CT입니다. 펫시티요? 네네. 이제 펫CT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이제 악성 세포가 포도당 섭취를 잘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섭취가 올라간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를 들면 암의 초진단이 되었을 때 암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를 본다든지 또는 암을 치료하던 중에 뭐 나빠진 것 같을 때 찍어본다든지 예를 들면 재발한 것 같을 때 찍어본다든지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 뭐 증상도 없는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펫CT를 찍었을 땐 전혀 진단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사실 또 펫CT가 굉장히 그 방사선 노출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루틴하게 찍는 것은 사실 권고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에게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일반 건강인들은 그냥 찍을 필요 없다. 그렇죠. 검진센터에서 있는 거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예, 검사 예. 중에 하나예요. 건강검진 항목 중에. 네, 막 프리미엄 검사 뭐 A형 하면 딱 그 펫CT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굳이 필요 없다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면 뇌에 대한 검사, 특히 이제 뇌 CT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아주 심한 어떤 뇌 증상이 있을 때는 하지만 그냥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뇌에 대한 CT를 찍는다고 하면 발견되는 게 거의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뇌 CT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찍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을 때 의식이 없거나 뭔가 머리 쪽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가장 빨리 쉽게 해볼 수 있는 검사가 뇌 CT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당연히 해야 되고 유용한 검사죠. 그런데 이제 건강한 성인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말리고 싶은 항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심초음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초음파란 가슴에다가 뭐 젤리를 발라서 심장의 구조와 심장이 뛰는 거를 영상으로 보게 되는 건데 이거는요 어떤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다거나 또는 심장 부정맥이 있거나 또는 뭐 심장 혈관 문제, 판막 질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어떤 정기적으로 기능 평가를 해야 되고 심장의 구조도 뭐 살펴봐야 되고 하지만 건강한 성인이라면 굳이 심초음파를 해야 되나? 그런데 건강검진 항목을 민간검진 리스트를 보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검사가 왜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해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것 같고 뭐 이런 걸 느끼면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고혈압이 뭐 몇 년이 됐고 하면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PD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것 같고 하는데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라면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맥의 증상이에요.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정밀 검사로서 심장 초음파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말리고 싶은 항목 중에? 암 표지자 검사를 저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암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한 사람들이 암 표지자 검사를 해서 이제 좀 높아지면 그걸 이제 정밀 검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많은 암 표지자들이 있어요. 뭐 유방암에 좀 올라간다라는 거, 대장암에 올라간다라는 거, 뭐 췌장암에 올라가는 암
표지자, 뭐 난소암에 올라간 암 표지자가 다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 표지자가 조금 상승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암을 의미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그 장기에 염증이 있을 때도 올라갈 수 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너무 과도한 검사로 인해서 당사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 검사를 막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 표지자 검사는 루틴하게는 권고하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요거 한 가지는 저는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게 전립선 암 선별 검사 PSA라고 하는 전립선 암 표지자입니다. 요거는 왜 하셔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꼭 해야 되는 검사 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슬기 선생님 아까 뭐 머리카락 검사도 요즘에 있다고 하셨는데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뭐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면역 검사 같은 거? 네, 요새 검진센터에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소변이나 혈액이나 머리카락 속에 뭐 중금속이 얼마나 뭐 있는지 또는 면역 기능, 뭐 NK 활성도 뭐 이런 것도 보시고는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건강인 증상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 미네랄이라든지 중금속 이런 거를 뭐 알아낸다고 해도 사실 그거를 뭐 치료적 의미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염증 검사, 노화 검사 이런 것들도 소변 혈액 검사 이런 걸로 수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내과 트레이닝을 받았고 내과 의사로서 지금 뭐 거의 20년 이상을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항목을 이용해서 환자 진료에 뭐 진단이 바뀌거나 뭐 아니면은 치료가 바뀌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한의학적인 접근하고도 약간 이제 비슷하다. 원인을 명확하게 딱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뭐 염증 수치를 낮춰서 기능을 좋게 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혹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검사나 치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요. 환자한테 크게 해가 안 돼요. 그걸 했다고 해서 뭐 환자가 크게 뭐 해롭거나 하면 의료진이 비난을 받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암정복TV에서 말리는 5가지 건강검진 항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PET-CT, 두 번째, 뇌-CT, 세 번째, 심장 초음파, 네 번째, 암 표지자, 다섯 번째, 소변이나 혈액, 머리카락을 이용한 염증 검사, 면역 검사 또는 노화 검사 굳이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초반에 교수님만의 이제 레시피를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꼭 검사를 받아야 되는 항목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지 말라는 것만 얘기 드려가지고 그러면은 돈이 남는데 뭘 해야 되나 직장인들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또 가족이 물어보면 저는 항상 첫 번째로 이것을 꼽습니다. 이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이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이제 50세 넘는 경우에는 5년마다 또는 이전 검사에서 폴립이나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또 3년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도 좀 더 이른 나이 거의 40대부터 시작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분변 잠혈 검사로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조기 대장암이라든지 폴립이 있다든지 이런 게 꼭 이제 피를 내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하는 동시에 작은 폴립을 제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변 받아서는 제거한다든지 이런 예방 기능도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넘버원 검사,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국가 6대 암 검진 사업에 대장암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장 내시경이 아니고 대변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이제 분변 잠혈 검사라고 하는 건데 그 말 그대로 대변 속에 있는 숨어 있는 혈액을 찾아서 혹시라도 이제 대장암이 있다면 피를 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말씀 얘기를 한 겁니다. 문 교수님은 혹시 어떤 거를 가장 꼽으세요? 좀 전에 제가 피해야 될 항목에 암 표지자, 피검사로서 어떤 암이 있는지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보는 검사인데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예외사항이 전립선 암 선별검사 PSA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장검진 항목에 보통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그게 빠져 있다면 이거는 꼭 챙겨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피디님 같이 젊은 분들은 사실 할 필요 없고요. 이제 50대 넘어가시는 이런 분들은 PSA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암이 가장 빠른 속도로 남성암으로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 원인이고 그리고 PSA라는 암 수치는 아주 예민한 민감한 검사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암 표지자 검사들보다 전립선 암을 어쨌든 잘 찾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성암 관련 항목 중에는 어떤 거 추천하세요? 네, 저는 가장 꼽는 것이 1년마다 초음파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 초음파를 통해서 초기 난소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부인과 질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검사로서 이제 여성 초음파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제가 아까 6대암 항목을 봤는데 그 안에 난소암은 없더라고요. 항상 국가에서 하는 거는 경제적인 면과 효용적인 면을 따져서 하는데 그만큼 이제 효용이 높지 않아서 그런데요. 사실은 난소암이 아주 작은 경우에 초음파를 해서도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슬기 교수님이 여성들은 이제 난소암이나 아니면 다른 부인과 질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관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음파를 내가 매년 함으로써 내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부인암에 대한 진단도 빨리 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질환에 대한 진단도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제 와이프한테 꼭 하도록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네, 사실 자궁경부암 검진하러 산부인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사실 초음파 같이 보는 거는 이제 관심이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췌장암이나 뭐 담낭암 이런 거는 근데 건강검진에서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혹시 방법 같은 검사도 있어요, 근데? 네, 췌장암이 무서운 게 진단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진단되면 거의 뭐 4기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또 3기 후반이나 4기에서 진단되면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이 췌장암 병력이 있는 가족이라면 가족 중에 부모 형제 중에 2명 이상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걸 이제 가족력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한 명이라도 50세 이전에 진단을 받았으면 좀 이른 나이에 진단을 받았으면 췌장암 위험이 있는 가족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반복적으로 좀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CT를 계속 찍으면 방사선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위험 가족들은 MRI 더하기 MRCP 그러니까 MRI를 하시면서 췌담도 조영술을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건 이제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MRI를 찍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췌담도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 췌장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MRI, MRCP를 췌장암 선별 검사로 하는 게 좋겠다. 뭐 2년마다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권고사항은 사실 이제 암정복 TV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정확하게 사실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래서 어떤 이제 논문들이 여러 개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도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뭐 2년마다 하는 게 좋은지 1년마다 하는 게 좋은지 또는 뭐 3년마다 해도 되는지 이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건대는 매년 하기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2년마다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추가 검사 항목은요. 뇌 동맥류를 검사하기 위한 MRI 혈관 조영술, 그러니까 MRA라고 하죠. 뇌 MRA 검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요, 한 40세 정도 되시는 분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요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 안에 뇌동맥류라는 걸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 안에 시한폭탄이라는 얘기를 하기까지 하는데 뇌혈관에 조영제를 넣고 MRI를 찍어보면 혈관의 벽이 얇아져서 이렇게 좀 부풀려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거든요. 요런 부분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상황에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뇌출혈, 전문 용어로는 지주막 하출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정말로 급사에 이르거나 또는 뭐 어디가 마비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증상이 평상시에 없어요. 뭐 머리 아프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검사를 해보는데 차라리 그러면 검사를 해보는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한 40세 정도 되시는 분은 요 검사를 일생에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깨끗하면 다음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뇌동맥류 출혈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깨끗했어도 뭐 한 5년 이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정도 반복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뇌혈관 일부가 이렇게 부풀어져서 이렇게 꽈리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 이렇게 미리 발견했을 때의 이점은 혈관을 타고 가서 거기를 이렇게 코일로 막는 이런 시술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지는 것을 막는 이런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건강검진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거는 줄이고 꼭 필요한 검사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뭐는 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추가했으면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